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부산에서도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중앙언론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그렇게 뜨겁게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국민의힘도 지금 당력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말 안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에서 힘이 들어진 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LCT 네거티브전이 거의 극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박형준 후보가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박형준 후보의 딸 홍대미대 입시 부정 의혹 등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를 계속하는 김영춘 후보. 그러나 상황은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안정적으로 압도적으로 지금 김영춘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자 초조한 나머지 민주당이 선을 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지 박형준이 조광지철을 벌였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김영춘 캠프의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 조광지처 논란이 뜨겁게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조광지처 타령이냐. 또 박형준 후보가 과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조광지철을 벌였다고 박형준을 공격한다고 해서 표가 민주당 김영춘으로 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게 하나 또 터졌습니다. 바로 김영춘 후보의 서울 광진구 아파트입니다. 자, 지금 언론은 16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자, 서울 집값이 올랐으니까 뭐 16억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고가 아파트입니다. 16억 아파트? 아우, 이걸 뭐 서민 아파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김영춘 후보는 부산시에서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부산에는 집이 없고 서울의 광진구에 고가 아파트 16억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지금 박형준 후보가 LCT에 살고 있다. 비싼 아파트다. 뭐 20억인가 뭐 그렇다고 합니다만 아무튼 20억 원인가 주고 샀다는 이 박형준의 고가 아파트를 공격하면서 연일 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박형준 후보는 적어도 집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를 노린 건지 서울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부산은 전세를 살고 있는가 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김영춘 후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계속 네거티브. 지금 부산의 지역 언론은 아니 정책은 어디 가고 지금 흑색선전 네거티브 이것만 하고 있냐, 이런 비판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김영춘 후보의 서울 아파트는 지금 상당히 김영춘 캠프에는 악재입니다. 아니, 김영춘이 알고 보니까 부산에 집도 없단 말이야. 그런데 서울에 그렇게 비싼 아파트가 있었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몰리니까 이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조광지철을 벌였다.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자, 이제 박형준 후보 측 이 발언을 한 남영희 민주당 후보 대변인을 고발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재미있는 양상으로 박형준의 대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임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평정심을 잃었다거나 또는 내부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속 박원순 예찬론을 띄우면서 좀 신중하라, 뭐 어떻게 해라, 이낙연, 박영선이 말해도 듣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고민정 의원은 또 무슨 대변인을 그만두더니 이번에는 SNS에 무슨 붉은색, 푸른색 이야기하면서 탐욕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링크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아무튼 지금 민주당은 급속하게 통제력이 상실되고 선거에 진다는 공포감 때문에 연일 무리수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춘 후보 측이 딱 걸렸습니다. 자,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남영희 민주당 후보 대변인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박형준 후보의 LCT 특혜 분양 의혹에 대해서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자 김소정 국민의힘 후보 대변인은 남존여비 사상에 통했던 시절에서나 통할 위험한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김영춘 후보 측 남영희 대변인, 김 후보가 부산에서 전세로 살면서 서울 광진구에 시세 16억 원 상당의 집을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2010년 서울에 있는 광진구를 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올 때 지금의 아내와 한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 고생한 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주택 한 채 마련한 집은 팔지 말자고,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지금 해명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무슨 낭만 소설 쓰는 중입니까? 지금은 선거입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 부산 유권자에 대한 예정은 또는 예의는 어디에 팔아먹은 겁니까? 아내, 정말 이 정권 사람들은 지겹도록 아내 탓을 댑니다. 조국 전 장관, 김의겸 전 대변인 전부 다 아내가 있다, 나는 몰랐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참으로 가관입니다. 어떻게 서울에 이런 16억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부산에는 전세 살면서 이걸 물어보니까 아내가 고생해서 뭐 땀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이건 주관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주장일 뿐입니다. 자, 그러자 김소정 박형준 후보 측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부동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이것은 나랑 상관없다, 아내 탓이다 라는 아내 탓 릴레이를 하고 있다,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비겁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자 남 대변인은 조강지처라는 뜻을 아느냐, 몹시 가난하고 힘들 때 고난을 함께 겪었던 아내를 지칭하는 것 아니겠느냐, 박형준 후보는 조강지처를 버리고 지금 새롭게 살고 있는 부인과 성이 다른 처자식에 대해서는 선긋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김영춘 후보의 이런 부분에 대해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히 건방지고 오만한 표현입니다. 이혼한 가정의 아픔은 정말 짓밟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혼하고 재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조강지처를 버렸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조강지처라는 말 자체가 뭐 저 세대는 뭐 이런 말 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젊은 층이 보면 정말 우습기는 말입니다. 아니, 조강지처? 조강지남은 없습니까?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한 남편을 버리고 이런 여성은 없습니까? 지금 때가 어떤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남존여비 말투를 지금 쏟아내면서 상대 후보를 공격합니까? 정말 여성 대변인으로서 이게 지금 해야 할 말입니까? 표 왕창 날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젊은 여성들 분노할 만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김소정 대변인, 조강지처를 벌였다는 발언에 대해 문정부를 지지하는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상당히 분노를 해야 할 발언이다. 조강지처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조선시대나 남존여비 사상 시절에 통했던 그런 말이다. 이혼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남자가 여자를 버린 것으로 성립했다는 것은 여성을 정말 하찮은 존재나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위험한 발언이다. 잘 됐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 대 여성의 대변인의 이 논쟁이라서 그렇지, 또 남성이 끼면 또 성희롱, 성차별 이야기 나옵니다. 아무튼 여성 대변인끼리의 논쟁에서 조강지처라는 말을 쓴 남영희, 김영춘 후보 측 대변인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남 대변인, 조강지처를 버렸다라는 세간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 사람들은 뭐 힘만 들면 세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한 말 아니랍니다. 제 입장으로 규정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김 대변인께 정정해 주십사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박형준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재혼 가정이다. 그래서 2자녀를 포함해 4자녀를 두고 있다. 재혼 가정은 잘 아시다시피 마음의 상처를 항상 짊어지고 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는 비수가 될 때도 많다. 그래서 마음 졸이는 일이 다른 가정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하더라도 민주당과 집권 세력은 저희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금정의 범위를 넘어선 치졸하고 졸렬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흑색 선정으로 민심을 도둑질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남 대변인의 조항기처 발언, 남영희 대변인의 조항기처 발언을 두고 김 후보 측은 이 강경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흑색 선정과 선동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박영준 후보 측은 남 대변인의 발언에 선거이기 이전에 가족을 파괴하고 인격을 파탄내는 저급하고 치졸한 흑색 선동이다.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주파 방송에서 유포하는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 지난 2008년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선거운동원 등이 이러한 종류의 흑색 선정과 허위 사실 유포를 해서 선거법 위반 등으로 7명이나 엄중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자, 박 후보 측은 소셜미디어에 박형준은 성공한 뒤 불륜을 저질러 놓고 부인과 이혼했다는 글을 올린 전우용 씨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 측은 박 후보에 대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게시한 조국백서 필진이라고 알려진 전우용 교수에 대해 지난주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명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걸 다 떠나서 박형준 이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힘들어지니까 인간으로서 예의 같은 것도 없고 넘어야 할 선도 막 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형준 후보 측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여러 명이 법적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법원의 판결이 내리지도 않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발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남영희 대변인, 전우용 씨, 그리고 그 앞에 이 민주당의 현역 의원 등 장경태 의원입니까? 여러 명이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